2013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기로 가득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선 시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여직원에 대한 감금 사건으로 호도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차츰 밝혀졌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여당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2200만 건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제한군인회도 국정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으며 국가보훈처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보수 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왔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헌법기관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아무리 찍으면 뭐합니까? 중앙선관위는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과 시스템과 전략과 경험과 그걸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주범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줄기차게 선거 부정을 주장해온 사람들은 선관위를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고 선관위는 이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반대를 위한 국민선동인가?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이 시작되는 2012년 12월 19일로 돌아가 보자. 이제 5초 뒤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보시죠. 방송 3사를 제외한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는 달랐다. 초반부터 박근혜 후보의 우세로 시작된 개표 방송은 끝날 때까지 뒤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개표 부정의 의혹은 시작된다. 이러한 의혹은 어느 네티즌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본 개표 결과는 이미 투표 전에 계산된 값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시간대별 누적 득표율이 로지스틱 곡선 형태로 나타남을 들었다. 다른 네티즌에 의해 대선 하루 전에 이미 개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표 부정 의혹은 더욱 커진다. 요 지금 요 작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중앙선거관리 홈피에 그대로 올려 있어요. 근데 문서 작성 날짜가 18일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당이에요? 얘네들이 무당이냐고요? 신이냐고요? 18일날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 투표구별로 전부 무효표 몇 표까지 전부 알아맞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최초로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가 파일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18대 대선 개표 진행 상황표의 문서 속성을 보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으로 나타난다. 문제 제기하는 측의 말대로 대선 투표가 있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지역 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시민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선거 일과나 정보센터나 무슨 말을 했냐. 득표수는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간을 장난쳤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쁘지 않아요? 자, 일 보시고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선관위 담당 직원들은 해외로 교육 훈련을 떠나는 등 장기간 자리를 비웠다. 이는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모르는다 가르친데 뻔하게 안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네? 얼마 정도 예, 그 유소영 씨랑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입니다. 네, 저희 사모님 지금 교육 가셨는데요. 그러면 네네. 그 박혁진 센터장하고 통화 좀 하고 싶어요. 아, 지금 출장 중이신데 제가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대선 전에 만들어진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네티즌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표 상황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국민들이 이 개표 상황표를 입수를 해서 분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부정의 냄새가 많이 나고 너무나 그러한 정황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까지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 기가 막힌 상황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전국에 수백 군데가. 개표 상황표란 투표함에서 나온 각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개표 시간 등이 기록된 문서인데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개표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 투표가 끝나고 봉인된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이송된다. 계안부에서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모든 투표지를 분류하기 편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이때 무효표와 기계가 분류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미분류함으로 모아지고 분류된 결과가 기록된 개표 상황표가 출력된다. 심사집계부에서는 각 후보별로 분류된 묶음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수작업으로 심사하고 미분류된 투표지 중에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는 표들을 추려낸다. 이 단계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에 기록된다. 위원 검열석에서는 개표 상황표의 내용과 최종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각 위원별로 개표 상황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 이어서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개표 상황표에 공표 시각을 기록한다. 기록 보고석에서는 전산망으로 개표 결과를 입력해 중앙선관위로 전송하고 보고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전송되며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별도로 시도 선관위에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해 대조 작업을 진행하게 한다. 개표 참관인과 언론기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소 현장에도 개표 결과표 사본을 게시한다.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포장 봉인해서 각 구시군별로 보관한다. 이와 같이 개표 상황표는 거의 모든 개표 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우리가 TV로 접했던 개표 방송의 기본 자료가 된다. 전국의 개표 상황표를 수집해 분석한 네티즌들은 바로 이 문서들이 개표 조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문서와 비교하기 위해 먼저 정상적인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자. 내당 일동 이틀을 하니까 12년도 12월 19일 날 10시 24분에 게시를 탁 이제 기계에 돌아갔는데 여기 22시 34분은 한 10분 만에 기계가 싹 다 돌렸다 이거죠. 돌아갔다는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4분에서 사람들 유관 검사를 쭉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걸려가지고 최종 했는 공표가 예를 들어 47부이다. 이런 의미예요. 절대로 공표 시각이 투개표 분류 시각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앞서서도 안 되고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는 개표 상황표가 부지기수로 나온 겁니다. 제18대 대선 개표 진행 상황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강원 춘천시 데이터,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춘천시 동네면 개표에서는 개표 카운트조차도 하지도 않았는데 2시간, 거의 1시간 반이나 앞선 7시 42분에 방송으로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 방송으로 보도된 자료가 나오니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은 방송으로 나간 시간보다는 앞서서 공표한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표 상황표에 소급해서 거꾸로 위원장 공표 시각을 방송에 나간 시간보다 앞선 시각을 적다 보니 7시 40분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웃기는 데이터가 돼버린 거죠. 개표는 9시 14분부터 시작해서 9시 24분에 끝났는데 위원장은 7시 40분에 공표하는 기가 막힌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개표 상황표를 분석해본 결과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보다 공표 시각이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1분당 개표 결과와 비교해보면 결과를 공표한 시점보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개표 상황표들은 개표 전에 이미 대선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입장일까?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 자체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기재를 좀 이렇게 부실하게 기재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개표 상표의 그 데이터를 1분간 데이터가 확인해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시간만 제대로 그 1분간 데이터 입력된 그 기재를 똑같이 했다면은
그 1분간 데이터가 정확히 맞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개표 상황표에 나타나는 시간 오류는 일부 사무원들의 실수일 뿐이지 개표 부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은 다르다. 전국에 한두 군데면은 뭐 실수일 수 있다, 뭐 소위 말해서 아니면 해당 선관위 직원의 일탈이다, 뭐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수백 군데입니다. 수백 군데. 일부 선관위에서는 시간이 뒤죽박죽 나타나는 원인으로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 PC를 지목하기도 한다. 투표지 분류기는 제어용 PC, 프린트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작동하는데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가 현재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면은 뭐 1분도 늦을 수 있고 2분 늦을 수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단위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게 19시 단위인데 2시 같은 경우에 14시를 여야 되는데 2자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세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그런 오류는 그거에 의해 갖고 읽어갖고 나오니까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PC의 시간 설정은 12시간 단위, 즉 오전 오후를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입력하면서 오후 7시를 17시로 입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해명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일 전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최종 모의 시험을 합니다. 이 모의 시험은 정당 후보자 측 개표 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 과정이 공개되는데요. 또 개표 전날은 개표 책임 사무원 별도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전날. 선거 전에 모의 시험과 실습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선거 시스템을 신뢰해달라는 선관위. 그들의 광고가 무색해질 만큼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시간 오류는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가 발견돼서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른바 선관위 도장 위조 의혹이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방송으로 미리 조작된, 미리 준비된 데이터대로 방송으로 보도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후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가 맞지 않으니 알려진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를 거꾸로 맞춰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 뜯어 고쳐야죠. 도장을 다시 찍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안 되든지 그런 때는 만능 도장까지 만들어서 찍어요. 7명의 위원이 도장 패턴이 똑같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용도의 도장이라면 더욱 위변조의 여지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한 조립식 만능 도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거 위원회 도장은 각자가 있죠,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이 가 있는 자기 도장이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공통적으로 파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위원들이 다 자기 도장을 우리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검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맞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인정해주는 뭐 결제 비슷한 그런 그게죠. 여기 쭉 거쳐가 왔는 것들이 맞더라 자기 책임하에 찍어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 계장님 근무하실 때는 이거 선관위 차원에서 공통으로 파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개표 상황표에는 조립식 만능 도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장 본인도 모르는 도장이 찍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장 도장을 새로 팠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종류의 도장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른 도장입니다. 규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는 위에 있고 저쪽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가를 추적을 해본 거죠. 106장 중에서 75장이 찍힌 그 도장은 최인규 부장판사라는 거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럼 그 또 다른 31장에 찍힌 그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그거는 아마 선관위 직원이 만능 도장으로 파서 만들어서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원장도 모르게 선관위 직원이 사후에 만들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사자도 모르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의혹의 씨앗을 제공한 셈이다. 해당 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자. 도장을 뭐 2개 사용하든 3개 사용하든 그거는 저희 그 관리상 전혀 그 하자가 없는 거고요. 도장을 등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명 대장이라든가 이게 본인이 찍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사실상 하나이어야지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10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개표장에서 뭐 도장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그런 거는 너무 심한 억측 아닌가요? 도장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게 관리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지 업무 편의를 위해 완벽한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이 선관위에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표 상황표에 찍힌 도장들을 보면 선관위의 선거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같은 날에 위원장으로서 그 도장을 갖고 했으면 도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야죠.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동일한 도장 여기저기 2군데 찍고 이런 것들은 위원 도장이 빠진 거. 7사람이든 6사람이든 그날 한 장 한 장 나오는 결과표를 도장 꾹 찍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얼마나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게 저렇게 날림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저기 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 직접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거는 저걸 그때 당시에 참관했던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표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런 도장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를 분석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선관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어용 PC의 시간을 실수로 잘못 설정했다. 공표 시간을 실수로 잘못 적었다. 도장을 실수로 잘못 찍었다. 그렇다면 개표에 사용되는 기계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부정 의혹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란 제어용 PC에 연결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장치이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전자개표기로 불렸다. 투표지 분류기는 여러 후보에게 기표했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표를 미분류함으로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미분류표는 5% 이내로 나타난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터무니없게 많은 표가 미분류로 나온 곳이 여러 곳 있어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대략 그 미분류되는 그 투표지 비율은 한 1%에서 한 3% 정도가 미분되는데. 춘천시의 어떤 지역에서는 49%가 미분류표가 나옵니다. 전국에 10%, 20%, 30%, 심지어 49%까지 미분류가 표가 발생하는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자개표기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과 조작과 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4월,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12월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너무 춥다 보니까 이게 예열이 좀 덜 됐다거나 이랬을 때 약간 장비가 무리가 갈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 예열하려고 하라고 지시는 했었던 부분인데 약간의 기계이다 보니까 추위에 약간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입니까? 왜 이 오류율이 있는 날씨가 추우면 오작동하는 기계를 왜 써야 됩니까? 변명입니다.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오는 미분류표를 카드게임 회사의 조커카드와 비교한다. 어디에나 갖다 붙여도 되는 조커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에서 특정인의 표가 미분류함으로 빠지도록 프로그램해두면 나중에 누군가가 미분류표를 원하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신 대표의 주장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2번 후보의 표를 1번 후보 분류함으로 보내 혼표를 만들 수도 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분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후보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표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해킹이나 조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하고 보안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제1, 2정당이 할당했으므로 양당의 동의 없이는 보안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 현실에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개표 상황표가 발견돼 타임머신 전자개표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1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니 대선 전인 11월 24일자가 있는가 하면 개표 이틀 후인 12월 21일자도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의 오류이거나 인위적 조작이거나, 어떠한 경우든 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의 개표 시스템에서 이러한 오류나 조작이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에 대해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실제 개표 현장에서는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심사집계 소요시간과 18대 대선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 심사집계부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게 지금 네. 분류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1,500매를 분류하는 데도 있고 뭐 18,900매를 분류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평균을 내기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500매면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현재 1,500매에서 심사집계부에서 나온 거는 29분,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관 내 투표 같은 경우에 30분이 걸린 거고요. 그것도 다 달라요. 거소랑 또 다른 부분에서.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를 보면 심사집계에 걸린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 공표 시각에서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빼면 심사집계 및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에 걸린 시간이 나온다. 1,500매를 심사집계하는 데만 30분 정도 걸렸다는 게 선관위의 시연 결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를 포함해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투표지 수가 1,500매보다 훨씬 많은데도 말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속도를 맞추느라 미분류표 이외에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묶음을 잡고 휘리릭 넘기는 수준의 형식적인 수개표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다른 후보의 표가 한두 장 섞여 있어도 찾아내기 힘들다. 심지어 수개표 신용도 하지 않고 바로 개수기에 넣어 매수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실한 수개표는 개표 후반부로 갈수록 빈번해진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부터 선거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꾸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왜 고수하고 있을까? 만약에 과거처럼 수개표로만 처리한다면 개표 시간이 늘어나 지쳐서 오류도 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도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6단계에 이르는 개표 과정 중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미분류표를 양산하거나 개표 시간이 엉뚱하게 나오는 투표지를 신뢰하라는 선관위의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닐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신형 분류기를 도입하면서 개표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고요. 좀 더 저희가 정확성을 기해서 개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는 그 개표의 어떤 좀 실수를 좀 더 바로잡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 확인부를 신설해서
개표의 그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는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석, 기록 보고석, 정리부의 6단계로 진행됐는데 개표 결과 확인부를 신설하면 7단계가 된다. 단계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기존보다 더 빠른 분류기를 도입하면서 단계는 복잡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진 선관위. 과연 이게 최선일까? 보조적으로 써야 될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수개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손으로 세하려? 한 투표구당 많아야 3,000명입니다. 작을 때는 1,000명, 평균 2,000명. 3,000장을 카운트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자, 투표구에 여당 참관인 있죠? 야당 참관인도 있습니다. 여야 참관인 있고. 자, 이제 투표 끝났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태에서 CCTV를 돌리면서 카메라를 찍을 사람 카메라 찍으면서 개표를 해 나간다면 마을 축제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표가 몇 표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면 어디서 어느 도통에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 한 곳에서 개표해야 된답니다. 지난 2006년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집중 개표 방식은 개표 결과가 지연되고 예산 낭비 및 밤샘 개표 방송 등의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 반면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1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개표할 투표지 수도 적으므로 정확도도 높아지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투표소 개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표 방식이다. 신 대표는 투표소 개표 이외에도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 투표 용지 또한 절취선을 중심으로 일련 번호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투표할 때 내가 찢은 삼각 쪽에는 일련 번호가 몇 번이었는데 그 일련 번호가 있는 내가 투표한 용지가 그대로 있는지 보고 싶다고 소송을 했을 때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것을 비밀 투표를 저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일부인 중앙선관위 직원이 그거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비밀 투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는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칭하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투개표 선거 시스템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하는 신상철 대표의 제안은 투표지 분류기에 집착하는 선관위의 대책보다 현실적이다. 사망한 사람이 투표 임명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야가 투표 임명부를 검증하게 하자. 투표일은 공휴일로 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 투표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자.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러한 제안은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다. 나아가 선관위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대선 하루 전에 만들어진 개표 결과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전산 환경은 JXLS 기술을 통한 서버 자동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관리자가 엑셀 템플릿을 웹서버에 로드하기 전 마지막 저장 시간으로 계속 보존된다는 것이다. 대선 하루 전에 이미 개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 후 또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과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은 관권 부정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소중한 주권 행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
부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제안에 귀 기울여 시들어버린 민주주의의 꽃을 살리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